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1월 26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어제 이제 미국 선물 좀 많이 밀렸었죠? 막 1.5%, 뭐 2% 가까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잠을 못 주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미증시 멋지게 반등에 성공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 이렇게 좀 밀려 있다가 결국 장 마감까지 꾸역꾸역꾸역 올리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일단 테슬라가 뭐 어닝 쇼크라던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예상치랑 좀 비슷하게 그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상치 웃돌게. 그래서 그것도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증시 자체가 힘이 좀 있어요. 밀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돌려주는, 복구해주는 그런 힘이 좀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141달러 개파락하고 뭐 140달러를 좀 깼었어요. 138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146달러, 뭐 보합선까지 좀 돌리면서 마감을 했고, 해외 증시 계속 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분명히 일단 외국인 주축으로, 뭐 코스닥 어제 양매수이긴 한데 이제 코스피도 외국인 삼성전자 계속 좀 중심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게 지금 이제 실적 시즌까지 계속 좋을지, 여기서 물론 이제 뭐 FOMC 뭐 결과, 뭐 금리 인상 뭐 0.25 하고서 지금 금리 인상 중단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 계속 좋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 결국에는 좀 큰 박스권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일단은 이 위에 가면은 뭐 한 2,500선 요거를 좀 확실하게 넘고 지지를 해 주는지, 아니면 이쪽 구간에서 일단 맞고 떨어지는지, 그리고 코스닥도 120선을 일단은 높은 확률로 좀 돌파를 하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뭐 한 750선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큰 폭에서 좀 왔다 갔다, 그리고 많이 올라온다 싶으면은 시장에 사실상 상승 모멘텀 다른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밀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염두, 비중 포트 조절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볼 때 항상 삼전이랑 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세,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가 지금 그래도 이 좀 반등 추세의 흐름을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수 반등이 외국인과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지수가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특히 실적 시즌이라는 모멘텀 이후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그래도 뭐가 됐든 지수 흐름이 나쁘진 않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특이점으로는 최근 강했던 종목들이 일단 다 투자 주의 걸렸어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그래서 투경이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투경 들어가면 이제 증거금 100%로 바뀌죠. 그래서 그런 거 투경 걸리고 하면은 증거금 100% 되고 하면 이제 종목들의 힘이 좀 안 쏠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중에 뭐 밤중에 좀 새로운 뉴스성은 거의 없다 보니까 관심 테마는 지금 한 2주, 3주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 전 1, 2주, 그 한 달, 그 2, 3주 막 동안 테마 계속 나오고 돌고 했을 때 한동안 또 비어있던 그 전이 또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 두 달?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요래 계속 그 매매 사이클에 대해서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뭔가 강한 테마 등장해주면은 시장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매를 하다가 이제 또 좀 비는 공간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뭔가 공백기가. 근데 이제 또 공백기가 오면은 당일 이제 개별주가 돌죠. 근데 개별주 돌 때도 뭐 개별주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다시 좋은 테마, 이슈거리 나올 때까지 조금 또 기다리다 보면 또 한 달, 두 달 안에 또 이것저것 또 괜찮은 테마들 나오고, 그런 움직임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뭐 원팀 코리아 중동 3개국 수주 활동, 그 다음에 뭐 정치, 그 다음에 3기 EV, 청약, 이런 거 플러스 26일, 오늘이죠. 비대면 진료, 의료 현안 협의 시작. 물론 이거는 의료계 쪽에서는 조금 반대를 하고는 있어요. 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생각보다는 선방을 좀 해줬고,
이제 오늘 밤에는 인텔이 있겠네요. 현대차, 에코프로 BM 오늘 장중.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예상치를 좀 낮게 잡았는지, 예상치를 좀 낮게 잡았는지 엄청 안 좋게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넘어가고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메파 미국 연준 이사도 금리 0.25% 인상 지지 2월달 FOMC. 그래서 이 FOMC에서 0.25를 지금 분위기로는 0.25로 올릴 것 같은데 그럼 4.75죠. 그다음 거기서 금리 인상을 중단을 바로 할지 뭐가 됐든 일단 중단을 하면 시장 자체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지수를 막 끌어올리고 그런 움직임은 아닐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온 상태에서는 차라리 얘가 이제 밀린 상태에서 금리 인상 중단하겠다 이러면 좀 더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힘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제 뭐 실적 시즌이랑 같이 힘 엮이고 연초부터 외국인 계속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만약에 금리 인상 이제 안 하겠다 나오더라도 뭐 엄청 큰 효과는 좀 보기는 쉽진 않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지금 기업들 골병든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정도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통계이유 뭐 최고 위험 뭐 이런 거는 PF 대출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올해 내내 한 번 정도씩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랑 보복 소비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복 소비는 이제 마스크 30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가지고 해제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쪽은 EU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승인 여부 2월 17일 결정 요런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마시스 오스템 임플란트 좀 넘어가도록 하고 정치 테마도 김동연 이낙연 관련주가 이제 28일 이렇게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통보 요거에 대해서 좀 뭐 반사로 움직이는지 최근에 특히 지수가 안 좋으면은 이제 좀 더 해체 테마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뭐 지수가 좀 돌려주긴 했어요. 그래도 이낙연 관련 주들도 차트가 좀 나빠 보이진 않네요. 저점을 좀 계속 천천히 올리면서 이런 움직임들 최근에 비슷한 차트들이 좀 많죠. 주연테크도 이런 모습이 비슷비슷해 좀 보이는데 일단은 뭐 이낙연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연 관련주 반사 이익으로 PM풍년이랑 SG 글로벌 일정 구간에서는 좀 옆으로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에서 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단 힘있게 올라서 오늘 만약에 얘네가 또 뭐 슈팅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특별하게 이슈거리가 없이 어제 강했던 힘을 몰아서 좀 더 오늘 힘을 주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정도 얘네가 이제 밑바닥에서 한번 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더 힘 주나? 뭐 그 정도로 좀 만약에 올라오면은 뭐 안 내면 이제 10만원 라운드 피겨 요 저항을 좀 어떻게 요리하냐 이게 중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500원 라운드 피겨는 일단은 시간에서 좀 상한가를 보낸 모습이고 요 정도 선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나경원 관련주는 불출마 요걸로 갖다가 이제 좀 빼면 되고 나중에 수산물 쪽은 그 상반기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정 구간 좀 밀린다 싶으면 여기 돈 쓴 거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뭐 엄청 크게 터지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김기현, 나무기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남성 이렇게 정치 테마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국회 국방위 26일 오늘이죠. 북한 무인기 검열 결과 보고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받으면서 거기서 혹시 태세 검열 결과를 보고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뭐 또 언급이 나오나 뭐 서포트라던가 뭐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드론 개발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게 좀 나오는지 근데 아마 이제 또 정치적으로 치고받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니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드론 관련 주들 제이시언 시스템, 코콤 이런 것들
얘네들 어제도 좀 안 밀리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이시어는 특히 이런 구간 21선 또 타고, 그래서 이런 드론 관련 주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종전 휴전 회담, 뭐 사실상 새로운 이슈 자체가 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다음 달 3일, 2월 3일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일주일쯤 남았는데 이런 정상회담, 여기서 이제 지원안에 대해서 논의 일단은 예정이 좀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어떻게 해줄까, 뭐 좀 금액이 크다거나 뭐 지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국가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곳에서 뭐 이제 슬슬 좀 재건 들어갈까요?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일단은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그래도 얘네가 결국 좀 회담이라던가, 저는 올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가장 메인으로 계속 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일단 AI 쪽도 당연히 보긴 봐야 되고, 뭐 원전 재료 계속 이슈 있고, 그다음에 재건, 그다음에 메타버스, 요 정도가 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뭐 재건 종목들은 저는 데모부터 해가지고 유신, 뭐 인디에프, KH 건설 등등 원래 보던 애들, 대신에 이제 좀 재무 안 좋은 애들은 3월 상패 시즌이 정말 눈앞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필터를 슬슬 하셔야 돼요. 특히 증거은 100% 종목들은 재무 보통 안 좋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슬슬 이제 걸러내자. 걸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이거 진짜 잘하면 좀 재무를 꼭, 내가 물려 있는 종목이라면은, 특히 보통 이제 잡주에 물려 계실 때는 그거 좀 재무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이거 물려 있으니까 어차피 냅둘 거야, 이게 아니라 상패 시즌 앞두고는 순저를 치시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건 쪽은 데모랑 유신은 차트 자리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유신 같은 경우도 지금 네옴시티 그런 이슈를 좀 기다리는 모습인 것 같고, 데모는 좀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GPT 올해 뭐 출시 여부 4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솔트룩스 러시아 상용화, 요게 이번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이고, 마이크로소프트 12조 원 투자가 완료가 됐죠. 아주 지금 키워드들이 진짜 계속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로봇 플러스 AI.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 진짜 휘어잡는 주도 테마를 한 두 테마거든요. 로봇 테마 플러스 AI. 그리고 로봇은 비대면, 이제 코로나 이슈 때부터 해가지고 좀 더 부각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대기업들에서 결국 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지,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삼성에서는 로봇, 아마존도 로봇, 그러면서 뭐 AI도 뭐 이것저것 많고, 요거 두 개가 진짜 합쳐지면은 정말 꿈에 그리던 그 SF 이런 식으로 좀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100억 달러 투자 확정, 그다음에 구글도 AI 챗봇 검색 엔진에 대해서 올해 5월, 요건 뭐 좀 반찌라시긴 한데 구글에서도 분명히 요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자신들이 아성을 쌓아 올린 검색 엔진이 지금 GPT-4, GPT 시리즈한테 좀 뺏긴다 만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좀 긴장이 되지 않을까. 이러다 1위 뺏길라. 구글은 AI, 아마존은 뭐 클라우드, 공격적인 투자 재개, 챗GPT로 불붙은 AI 반도체 경쟁, 그다음에 700조 시장 잡아라, 초거대 AI 뛰어든 통신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그 통신 3사 다 AI 모델에 대해서 좀 개발 이야기가 있죠. SKT도 있고 KT, LG 뭐 등등. 그래서 이런 AI 기술을 자신들 좀 그 챗봇 서비스에 좀 다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포부를 밝히긴 했어요. 그리고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KT 이슈로도 좀 움직였고, 어제 시간에서도 KT 종목들이 또 순환으로 갔다가 시간에 좀 상한가를 보낸 종목이 있죠. 그리고 챗 GPT 40일 만에 사용자 1천만 명 돌파. 야, 진짜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뭐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만에 뭐 100만 명 돌파하고 40일 만에 사용자 1천만 명 돌파. 물론 이거는 이제 입소문 타고 뭐 SNS라던가 이런 거에서 계속 좀 입소문 타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1000만 명 돌파가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영화 아바타 2, 특히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아바타 1의 아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본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영상미가 그만큼 뛰어나긴 한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죠. 근데 챗GPT 40일 만에 사용자 1천만 명 돌파. 그래서 두 번째 AI 돌풍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뭐 AI 관련 주들 워낙 많고 이제 종목들 다 아시는 거 아시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얘네가 투자 경고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직. 즉 미술을 쓸 수 있습니다. 미술을 쓰냐 마냐가 이제 또 시장에서 미술을 안 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쓰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리고 증거금 100%가 되면은 매매를 잘 손이 안 가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아직은 투자주의거든요. 그래서 챗봇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런 애들이 투자 경고 걸리기 전까지는 좀 더 광기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증거금 100% 투경 확정이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얘네 쉽지 않겠네. 이제는 좀 밀려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챗봇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1.6조가 됐습니다. 두산이라는 기업을 넘어섰어요. 시총 규모가 매출액의 100배에 달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얘네들은 광기 구간입니다. 챗봇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광기예요. 뭐 사실상 챗봇은 그나마 이해는 좀 되는 게 밀릴 것 같거나 힘이 좀 빠질 법 하면은 그 다음날 뉴스 제공해주고 그 다음날 뉴스 제공해주고 막 뭐가 됐든 이 내용이 뉴스 제로가 사실 막 엄청 큰 건 아니고 사실 원래 있던 내용을 계속 좀 부각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뭐가 됐든 계속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뼈대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12조 투자 뭐 얘기 나오더니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우리 질 수 없어. 우리도 뛰어들겠다. 이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12조 확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치 있는 재료들이 좀 툭툭툭 제공을 해주면서 겉돌기 재료로 갖다가 지금 막 이런 짜잘짜잘한 뉴스도 이거 700조 시장인 건 알죠. 근데 얘네가 사실 그 700조 시장을 잡기에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 AI 저 챗 GPT 같은 경우 매출이 나오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냥 서비스를 해주고 서비스 해줄 때마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신들 회사에서. 물론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 뭐 투자 받고 투자 유치해가지고 그걸 기술 더 발전시키고 나중에 이제 뭐 유료 서비스로 바꾸거나 그런 방식이 있겠죠. 일단은 그런 뉴스들도 계속 좀 붙는 것들. 그래서 AI랑 챗봇 뭐 일단은 좀 계속 눈에 둡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얘네가 이제 뭐 투경 지금 이제 투자주의긴 한데 이 투자주의 때문이든 경고까지 들어가서 나머지 그 AI 쪽 애들 반사이익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 반사이익이 아니라 대장주들인데 대장주들이 이렇게 좀 신용 못 쓰고 미수 막히면은 다른 종목들로 좀 매매 손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장에서 그런 케이스는 대신에 결국에는 얘네가 와장창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대장 애들이 좀 하락은 할 수 있더라도 일정 구간에서 눈치를 봐주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시장에서 야 그래도 대장 애들이 좀 버티고 2등 3등 야 오늘은 내 세상이다 막 하면서 호랑이 형님 가장 컸던 호랑이 형님들이 이빨이 빠져가지고 좀 쉬어야지 형님들도 많이 해드셨으니까 쉬어야지 하면서 동생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대신에 그때는 호랑이 형님들이 잘 버텨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그 AI 관련 주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결국에는 야 100%가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챗봇이랑 로봇 관련 주들은 뭐 이제 대의 관점으로는 좀 계속 보기는 보면서 방금 그런 식으로 갖다 이제 좀 순환매 내용까지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높기 때문에 언제 무너지나 그거를 좀 더 예민하게 날마다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쟤네가 결국 시장에서 그것도 있어요. 얘네 돈이 다 쏠리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애들 막 1000억, 2000억씩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좀 무너져야 다른 테마가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테마가 등장하면서 얘네 돈을 뺏어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얘네 지금 돈이 다 쏠려 있어요. 시장. 그래서 얘네 돈이 빠지기 전까지는 얘네를 무조건 봐야 되고 얘네가 빠지면은 혹시 다른 테마로 돈이 어디로 가나
그 관점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뭐가 됐든 높든 결국에는 관심은 무조건 둬야 되는 주도 테마라는 거. 자, 그리고 요런 뭐 MOU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나오긴 했는데, 사우디에서 모듈러 주택 MOU 뭐 요게 있긴 있었죠. 그래도 이 뒤에는 이제 메인은 결국 네옴시티라는 거. 네옴시티가 12월부터 2월 뭐 조금 늦춰지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수주 이야기 나올 거고, 그 관련해서 네옴시티는 워낙 고마웠던 것 같아요. 특히 한미글로벌은 좀 연초 선물 일부러 그냥 가격 구간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한미글로벌이랑 뭐 웰크론 한텍, 인디에프, 뭐 유신, 히림, 코오롱 글로벌 지금 분위기면은 저는 이거 해제되면은 좀 해볼 생각이 지금은 있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별 얘기가 없었고, 어느덧 지났더니 지금 한 달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제 좀 해제될 때지 않나 싶은데,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지 않을까. 유신, 히림은 좀 이제 카타르도 엮여 있고, 이거 외에도 뭐 네옴시티 대장주들 이런 발표 나오면은 좀 거기서 순환매 돌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SM 콘서트 얘기는 좀 나오진 않네요. SM 시리즈. 그래도 SM이 요즘 뭐 다른 이슈들 등으로 갖다 좀 번쩍번쩍 하기는 했죠. 그래서 SM도 있었고, 원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도 관점들 지금 거의 비슷비슷해요. 계속 좀 롱런하는 그런 이슈거리들 계속 있다라는 거. 특히 올해는 뭐 네덜란드, 뭐 폴란드랑 체코, 그 다음에 튀르키예 좀 MOU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올해.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도 삼성, 구글 덩치 큰 기업들 잘 버텨주고, 애플 메타버스 헤드셋 결국 핵심이죠. 이거 살아있으면은 올해는 메타버스는 좀 계속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봄에 공개하겠다. 6월에 기능 발표.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랑 LG 235조 게임 시장, OLED 정조준 등이 있는데, 메타버스는 지금은 좀 자리가 조금 있기는 해요. 대신에 저는 내려오면 당연히 좋은 거고, 만약에 이제 요 구간에서 뭐 반달이 아니지, 반년이라고 얘기를 할 뻔했는데,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뭐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즉, 이 구간에다가 좀 새로운 시세 자리를 좀 응축을 시키는지, 자리를 잡는지, 그런 움직임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펙 시리즈들도 좀 잠잠하다 싶으면은 삼성 인수합병 키워드 올해 좀 중간중간 또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에 저 로보틱스 600억 유중 투자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키워드 또 붙고 하면은 얘네들은 또 시장에서 보란 듯이 또 불쑥 튀어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삼성 애들도 얘네는 좀 저점 깨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대금 죽으면서 긴다 싶으면은 조금씩은 건드려 볼 만한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요렇게 오늘 일단 뭐 생각보다 미국이 좀 선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해지 테마를 좀 볼까 싶었는데, 그래도 해지도 뭐 마음 한구석에는 생각을 해둬야겠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일단 신고가이긴 합니다. 제주은행은 일단 신고가에서 얘가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지수가 좋든 나쁘든 지 혼자 지금 좀 마이웨이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특별하게 재료가 있진 않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좀 기간 양매수 들어오다 보니까, 이래놓고 뒤에 또 뭐 인수합병, 얘가 뭐 이제 네이버 인수합병 그런 찌라시로 좀 오르긴 했었는데, 수급이 좀 툭툭툭 들어오면서 이게 혹시라도 뭐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오나 그 정도 좀 볼 것 같고, 그 외에는 챗봇, 로봇 얘네들 메인으로, 얘네는 지금 분명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테마는 맞지만, 시장에서 얘네만한 테마가 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테마가 부각이 되려면 결국 이 테마를 보면서 이 테마가 돈이 빠지는구나 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이 테마에서 돈이 빠져서 다른 테마로 돌아가네,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네,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든 안 하든 나 무서워서 못 건드려 이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게 또 틀린 건 아니고, 너무 높은 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 특히 또 실시간 대응 안 되면은 구경만 하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그러더라도 보긴 봐야 됩니다. 왜? 광기 구간이고 시장에 돈을 쥐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돈이 어디로 빠지나, 안 빠지면 얘네 또 그 안에서, 지금 저는 계속 보는 게, 얘 그 안에서 시장에 어차피 얘네 밀어낼 만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3등, 4등, 5등 요런 애들로 좀 대장격인 애들이 다 같이 투경,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투자 주의,
액션을 줬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더 움직이더라도 뒤에 애들로 좀 순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다른 테마가 좀 돈이 다른 테마로 안 간다면은 대신에 이제 그 전제 조건은 대장 애들 안 무너져야 돼요. 그거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네옴시티가 혹시 여기서 좀 돈 빠지면 이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둘 것 같고, 문화 콘텐츠 뭐 신규 상장, 비대면 진료 같은 거 이제 오늘 그냥 뭐 당일, 그다음에 증권형 토큰도 최근에 계속 좀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좀 그래가지고 이해가 좀 제로에 대해서 확 와닿지 않는 그런 테마이지 않나 싶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요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계속 돌던 애들이죠.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한파 너무 춥네요, 씨.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음,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